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올해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이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역세권 고밀화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역세권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늘어나는데요. 이로써 서울시의 철도 역사 300여 개 중에서 100여 개 인근 지역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아파트 높이 규제도 완화돼서요. 고층 주택에 대한 공급도 조금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이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크게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지역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 빌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올해 이제 2021년 1월입니다. 최근에 현 정부가 이제 기자간담회도 했죠. 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또 새롭게 또 취임을 해서 또 쏙쏙들이 또 이제 대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공공 재건축에 대한 어떤 현안 이런 것들도 현재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알토모토 TV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이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요새 또 최근에 또 발표된 것 중에 이게 도심 주택 공급의 어떤 활력소를 넣기 위해서 이 공공 재개발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뭐 공공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이 공공 재건축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후보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재개발이 어떤 진행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뭐 70개 중에 한 10개 정도 제외하고 한 60개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한 12개 정도를 또 출했죠. 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좀 8곳을 좀 한 번 더 출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5.6 부동산 대책 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던 공공 재개발 시범지를 선정한 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공공 재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물량의 목표는 총 4만 가구인데요. 공공 재개발이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 정비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를 새롭게 탈바꿈한다고 하면 재개발은
지정된 구역 자체, 말 그대로 동네 전체가 탈바꿈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파격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분형 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내건 사업지 공모에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구역 등 총 70곳이 신청하면서 사업을 신청한 지역의 분위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시범단지로 해서 현재 공공재개발이 진행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제 뭐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좀 오랫동안 진행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또 조합원들 간에 또 알력 다툼도 있고 또 여러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분담금이 계속 쌓여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것을 이제 그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공공재개발 형태로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건이 좀 여러 가지가 붙죠. 되도록이면 역세권 지역에 또 역세권 지역에 뭐 10년 이상 뭐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지역들.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조합원들입니다. 이 조합원들 자체가 그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하기에 또 이주비를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여력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그 국가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서 이런 부분을 좀 융통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이 좀 지연되거나 있었던 지역이 이 서울 안쪽 또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진척이 된다고 한다면 이 공공재건축도 뒤따라올 것이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큰 도모를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지금 공공재개발의 좀 현재 지역들을 좀 시범단지로 지정된 이 지역들을 좀 보게 되면 거의 뭐 10년이 아니라 뭐 15년 동안 사업이 지척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들이 주로 대상이 됐습니다. 어느 지역을 이제 출구로 해서 나오게 되면 야 이런 지역이 어떻게 재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남아 있을까 하는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진행이 된다. 또 하나는 용적률이죠. 용적률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러니까 역세권 쪽 주변 지역들은 거의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들이 혼재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상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성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도 진척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주 과감하게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지역, 역세권이라고 한다면 과거 같은 경우는 약 250m 정도, 300m 정도를 역세권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가 약 한 500m 정도로 풀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상당히 좀 많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재개발의 내용이 있는데요. LH라든가 SH 등이 이 공공이라는 서비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공공이라는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면 LH, SH, 즉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정비 사업에 참여를 해서 낙후된 환경 개선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하게 되면 이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인허가라든가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아있는 이윤 자체를 조합원들한테 많이 챙겨주겠다. 대신에 공공임대로 좀 빠져야 되는 아파트를 좀 선점하겠다라는 것도 여기 이제 의지가 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어떤 상향을 검토를 진행하겠다. 거기 안에 또 이제 상가 세입자도 있겠죠. 이 상가 세입자를 위한 임시 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또 준공후 조합원 분양권을 좀 제외해서 물량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을 해서 원주민과 주거지원 계층의 어떤 주거 안정에 도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공지원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도시규제 완화, 또 사업성 보장, 이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이게 이제 그 재개발 지역에서 가장 안 됐던 부분을 네 가지로 좀 꼽아서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도시규제 완화를 보게 되면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적률 상한이라든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이 사업성 보장은 이 관리처분 당시에 산정한 이 조합원 어떤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담금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조합원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를 시킨다는 거죠. 그 서울 지역에 또 역세권 지역에 분양가를 상한제를 제외하는 이런 아파트들이 나온다.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이다. 요 내용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비 지원을 보시게 되면 기업으로 해서 사업비의 어떤 총액의 약간 50%를 지원하고요. 이주비를 또 보장을 해줍니다. 이주비를 보장해 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의 어떤 여건을 마련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또 신속한 인허가, 즉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권, 도시계획의 어떤 진행을 해서 사업계획을 별도로 신입해서 사업을 어떤 절차 자체를 간소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추진위를 설립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인가에서 관리 처분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좀 걸리죠. 이걸 상당히 좀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 간소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의 수익성은 당연히 나오겠죠. 용적률 자체를 상향시켜 주니까요. 그러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150%에서 1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뭐 300%에서 360%까지만 준다고 한다면 뭐 150세대 정도 나오는 아파트가 뭐 350세대 이상이 나오는 아파트가 되니까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250%에서 250%에서 예를 들어서 500%까지 준다고 한다면 약 한 250세대 정도가 나오는 아파트가 거의 뭐 한 700세대 정도가 나오는 정도의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안에서 공공임대가 빠진다 하더라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상당히 좀 크게 개선되는 겁니다.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다면 조합원 입장에서 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공모 절차를 보게 되면 이 공모 절차가 2020년도 9월 달에 이제 좀 개정이 돼서 나온 부분입니다. 보게 되면 공모시청에서 후보지를 추천해서 이런 부분에서 쭉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예요. 2020년도 6월 20일경에 공공재개발을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됐었고 또 9월 달에 추가적인 어떤 공모 절차가 발표가 됐었죠. 그리고 현재 지금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5, 6개월 만에 만들어진 상당히 좀 세련되게 만들어진 공공재개발이다.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의 재개발이 상당히 좀 장기전으로 오랫동안 안 됐던 지역들에게 상당히 좀 호기를 좀 발동을 했었고 그 많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선정되는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시범 단지를 약간 8개 정도만 현재 좀 시범 단지로 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사업 혜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도시 규제 완화, 사업비 지원, 이 사업성 보장, 그다음에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준다든가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다든가 이것만 하더라도 뭐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고요. 거기 안에 또 사업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자비에 대한 융자도 지원해주고 사업비에 대한 융자도 지원해주지만 또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주비의 어떤 대책으로 해서 그 이주를 못하는 그런 어떤 조합원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이주할 수 있도록 또 임대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죠. 거기서 이제 잠시 동안 뭐 2년에서 3년 동안 거주하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건을 또 마련해 줄 겁니다. 또 사업성 보장을 좀 보게 되면 관리처분 시 분담금을 확정시켜서 크게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진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속한 인허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대 효과를 보시게 되면 도시 규제 완화라든가 분양가 보장, 또 공공의 어떤 사업 관리, 또 원주민 이주 대책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조합원 사업 부담의 완화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가가 없는 지역들은 없었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재개발 지역에 상가로 빠져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통합을 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요새 재개발이 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는 상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지분권 이거를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과 어떤 괴리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공공의 어떤 사업 관리를 통해서 주민 갈등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주 대책을 강화해서 원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정착률을 향상시키겠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 소위 말하는 딱지를 팔고 다른 데 이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임대 아파트라든가 다른 어떤 지원을 통해서 임시 거주를 하도록 하고 추후에 들어와서 거주를 한다면 이 조합원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 자체를 크게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공공재개발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선정 결과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한 60곳 정도를 선정을 했고요. 여기 안에 이제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에 뭐 10년 이상 전체된 곳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세권으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어떤 수요자들이 많이 좀 선호하는 지역이니까 이런 어떤 그 조건을 좀 많이 걸어서 그 중에서 한 8개 정도를 꼽은 겁니다. 그래서 8개 정도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약간 특징이 있는 것은 이 신설 1구역과 양평 14구역 또 13구역 이런 쪽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평 13, 14구역 같은 경우는 뭐 양평역에서 뭐 바로 앞에 위치했었는데 사업 진행 속도가 뭐 거의 뭐 한 15년 이상 부진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포함이 되었다. 또 흑석 2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대문 신설 1주구 재개발 사업을 보게 되면 종전 같은 경우는 169세대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나왔던 겁니다. 이것을 공공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약한 용적률을 2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종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약 한 12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2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상한으로 250에서 300%까지 준다고 한다면 이 재개발 지역이 279세대에서 거의 뭐 한 300세대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양평 1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 이제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 360세대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 한 600세대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선정 지역을 잠깐 보시게 되면 양평 14구역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양평 13, 14구역은 이 양평역 쪽에 위치해 있죠. 이 양평역 쪽에 위치해 있고 이 13구역 같은 경우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14구역이 이렇게 이제 같이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13, 14구역이 이 공공 재개발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과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길 건너편에 이제 양평 12구역이 위치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그 GS건설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현재 좀 철거 정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처분에서 철거로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가가 나왔겠죠. 평당가가 대략적으로 한 3,500 정도를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요게 좀 이렇게 좀 되어 있다 보면 이쪽 13, 14구역 같은 경우는 평당 약 한 4,500 정도까지 많게는 뭐 한 4,700에서 뭐 4,800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신문로 2구역이라든가 봉천 1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호선 이 봉천역 쪽에 보게 되면 이 봉천역 쪽 이 도로 라인 쪽으로 해서 이 길게 좀 늘어서 있잖아요. 이 부지 자체가 길게 드러나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그 어떤 그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또 5호선 광화문 쪽 주변 지역도 이 광화문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재개발 지역들이 워낙 잘 되는 지역들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신문로의 2구역 같은 경우도 뭐 진척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설 2구역과 용도 1-6구역인데요. 이 신설역 같은 경우는 이 우회 신설선과 1호선, 2호선 지나가는 이 신설역이 위치해 있는데 이쪽 주변 지역이 이렇게 환승역이 상당히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거의 어떤 그 그 환경 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요게 지금 요것도 신설 1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쪽도 이제 많은 혜택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이 청량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량리 쪽 같은 경우는 용도 1구역뿐만이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총에서 뭐 한 11개 정도의 구역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11개 구역이 남아있다 보니까 11개 구역 중에 용도 1구역 같은 경우가 이 청량리 쪽에서 유일하게 또 선정된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예,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강북 5구역 또 미아 3거리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흑석역 주변 지역의 2구역 지역도 흑석 쪽 주변 지역도 거의 뭐
뭐 10년 이상 된 그런 어떤 재개발 지역이죠. 어떤 공공 재개발로 이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좀 기대 효과를 좀 많이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공 재개발로 후보지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재개발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빨리빨리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에서 조금 뭐랄까요, 10년 이상 많이 연착된 그런 지역들의 어떤 그 선정을 지속적으로 좀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뒤따라서 공공에 대한 어떤 재건축 사업도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뭐랄까요, 3기 신도시의 산업 청약과 맞물려서 많은 기대 효과를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공공 재개발에 대한 시그널 보내드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요 억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면 이제는 이 공급 확대에 따른 수혜 지역들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후보지 선정 발표 이후에 벌써부터 이 공공 재개발을 둘러싼 시장의 움직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지역들 좀 꼼꼼하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부동산 비대면 1:1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전문가와 직접 1:1로 이야기 나누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앞으로 투자 방향들 잘 잡아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니까요.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끝번호 1986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합니다. 시흥시 외화동 진양아파트 투자 전망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시흥시 외화동에 가서요. 이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적당한 아파트인지 앞으로의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어떤 물건에 좀 투자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크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6월달 이후에 한번 주변에 어떤 부동산 시장을 조금 전망을 하면서 매수 시기를 좀 조율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이쪽에 매화동 쪽에 진양 아파트를 보시니까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번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매화 산업단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이 길쭉하게 연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진양 아파트가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이쪽에 신양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밑에 보게 되면 이 장현지구 쪽 주변 지역, 이렇게 좀 위치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광명역 쪽 주변 지역이죠.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이 안쪽에 신안선선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용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아파트 가격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광명역 쪽과 인접해 있는 지역의 아파트 물건과 이 매화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물건,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밑에 있는 장현지구, 이 장현지구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물건을 이 3가지 정도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좀 먼저 매겨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광명역 쪽이 1번이라고 한다면 이 장현지구 쪽, 즉 시흥시청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한 2번 정도, 뭐 매화 쪽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한 3번 정도, 이렇게 좀 순서를 좀 매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거기 순서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올라가거나 좀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미래 가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매화 산업단지의 어떤 확장성, 이건 당연히 갖고 있죠. 그 광명역 쪽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의 어떤 확장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어떤 연계성으로 인해서 매화 산업단지도 확장성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장현지구 쪽에 있는 산업단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매화 산업단지라든가 광명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하는 지역들은 기존에 좀 만들어진 산업단지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이 장현지구 쪽 주변 지역은 새롭게 좀 들어오는 산업단지거든요. 오히려 그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 매화 산업단지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것에 대한 어떤 확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장현지구 쪽 주변 지역, 즉 시흥시청역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그 중에서도 분양되고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도 있고, 또 이제 기존에 있고 연식이 좀 되어져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격 분석을 좀 해보면 기존에 세워져 있는 아파트로 이제 투자 목적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좀 노화됐지만 좀 뭐랄까 연식이 좀 되어져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아파트, 즉 장현지구 쪽 주변 지역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이 이 상업 지역과 구상권과도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좀 투자하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또 투자하시게 되면 올해 좀 초반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6월달 이후 뭐 7, 8월달 이 정도를 어떤 시기를 좀 봐서 그때 한번 그 부동산 가격을 좀 전망을 해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듯합니다. 자, 시흥시 매화동의 투자 전망 체크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느긋하게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하반기 정도에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진단도 해주셨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를 비교 분석해 보시면서 조금 더 시선도 넓히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활짝 열어둡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끝번호 5931번입니다. 영등포 양평동 양평 13구역의 토지 소유주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도 의사가 왔길래 여쭙니다. 전망이 궁금한데요. 보유한 지는 13년 정도 됐습니다. 하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영등포 구 양평동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의 토지입니다. 자, 앞으로 매도 타이밍이 언제 잡아야 되는지, 또 이사님 아무래도 부동산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는 건 그만큼 좀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아마 물건에 대한 매도 의사가 왔다는 건 그 전에 아마 매도 의향을 한번 부동산을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역으로 이제 매도 의사를 한번 물어보는 것 같고,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 재개발을 하면서 양평 13, 14구역에 대해서 잠깐 좀 브리핑을 했었죠. 양평 13, 14구역을 이제 공공 재개발이 이제 확정되고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아마 부동산 쪽에서 공인중개사 쪽에서 아마 의향을 좀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지구할 것이냐,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양평역 쪽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앞쪽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평 14구역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13구역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14구역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 5호선 라인에 위치해 있죠. 영등포 구청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양평역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양평동의 양평역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양평역을 기준으로 재개발 지역들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진행 속도가 빠른 게 이제 양평 12구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양평 12구역은 현재 GS 건설로 이제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팔 수 있는, 매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신 분들은 미리 이제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 물건 자체가 이제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벌어지는 것의 어떤 프리미엄을 좀 보게 되면 평당가가 약 한 3천 한 7, 800까지는 좀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제 공공 재개발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13, 14구역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좀 나눠져야 될 부분이죠. 위쪽 같은 경우는 1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 공공 재개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로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용적률에 대한 상향의 어떤 영향을 좀 받지 못하죠. 근데 13, 14구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공공 재개발로 지정이 되면 용적률 상향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모양새가 양평 12구역보다는 좀 더 모양새가 좀 잘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의 좀 역할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또 하나는 이것을 현재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마도 오랫동안 보유하셨으면 매도 타이밍을 좀 가져가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발표가 되게 되면 발표가 되고 나서 이 진행 속도를 좀 봐야 됩니다. 진행 속도를 보시고 나서 매도를 이제 언제든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물건을 보게 되면 매도하겠다라는 물건들이 아마도 주변 지역에는 아마 없을 건데 아마도 그 곰곰이 좀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추세를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공공 재개발로 확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뭐 내일 아침에 뭐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제 진행 속도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더 많이 붙을 수 있고 약간 또 진행 속도에 따라서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저울질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혹시나 그 재개발이 좀 내가 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다라고 하고 매도를 굳이 안 잡아도 된다고 하시면 그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었지만 이 공공 재개발로 어떤 속도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추이를 좀 지켜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앞쪽에 이제 그 신동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올해 이제 입주되는 그 아파트가 또 그 바로 길 건너편에 하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 요건을 좀 두리두리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추이를 좀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매도 타이밍을 좀 빨리 잡지 마시고 좀 추이를 좀 보면서 좀 여유 있게 좀 잡으시고, 매도 타이밍 자체는 꼭 잡아야 되겠다고 하시면 올해 한 하반기 정도에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이 공공 재개발 이슈에 대한 영향을 받는 지역인데요. 지금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보자. 일단은 보유 쪽으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끝번호 5583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고향 도래울 파크뷰 아파트 2013년부터 실거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의정부여서요. 의정부로 올해 이사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사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사를 가더라도 현재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갈 건지 아니면은 계속 보유를 한 상태로 갈 건지. 자, 어떤 선택지를 좀 골라야 될까요? 자,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아파트는 이제 가격 영향을 받는 아파트입니다. 뭐 이것을 보유하고 반드시 의정부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직장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고 뭐 자녀가 있다고 하시면 뭐 남편분께서만 좀 혼자 바쁘시면 됩니다. 이 출퇴근할 때 좀 힘들더라도 좀 잘 좀 버티시면서 그냥 끌고 가셔라. 여기를 전세를 놓고 의정부 쪽에 실거주용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매도 타이밍 자체를 잡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거주용으로 그냥 꾸준하게 좀 가져가셔라. 매도 타이밍 자체는 한 6년 정도 있다가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라. 여유 있게. 근데 6년 안에는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한 2번 정도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2번 정도 오게 되면 높은 가격대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올해 이 아파트, 이 도래울 아파트의 가격대를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호반 아파트라든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낮아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도래 아파트가 13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연식이 좀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같이 똑같은 가격대가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넓게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는 게 이쪽에 이제 그 세전역이 위치해 있거든요. 이 세전역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역할을 차지해요. 이 또 하나는 이 도래울 파크뷰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지역입니다.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지죠. 신도시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불편한 점은 이쪽에서 연결되는 그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라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이제 만들어졌죠. 만들어지면서 이 교통에 대한 어떤 편리성을 이제 가져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하철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끌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그 고양선이라고 해서
일산 고양 쪽에 있는 시청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고양에서 연결되는 이 고양 정지선, 고양선 자체가 단계적으로 철도 노선 몇 개밖에 안 되는 그런 노선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재를 상당히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하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가 지하철과의 어떤 접근성이 좀 불리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낮아져 있는데, 이런 가격대가 이제 지하철의 어떤 호재거리가 가시적으로 좀 보이게 되면 가격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 앞쪽에 만들어지는 그 신도시입니다. 이 신도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1기와 2기의 어떤 시행착오를 3기 신도시가 이제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받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좋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족용지를 많이 집어넣어서 어떤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어떤 신도시를 만드는 그 개념이 일단 우선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급 자족용지를 풀어줄 수 있는 게 거의 뭐 60%가 넘습니다. 그만큼 많은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직장인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되는 거죠. 주변에는 아파트 가격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그만큼의 많은 수요층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 또 하나는 이 세전력과 연결되는 이 고양선인데요. 이 고양선 자체가 대곡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대곡과도 연결이 되면 화정역도 연결이 되죠. 화정역과 이 대곡역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이 GTX 노선이라든가 이 화정역 쪽의 어떤 그 지하철 라인을 끌어올 수 있다는 힘이 상당히 좀 큰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현재는 그 고양시청까지만 연결되어져 있는 지선으로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위에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지하철에 대한 호재가 본 물건지 주변 지역으로 지나다니는 것이 상당히 좀 큰 호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발표가 돼서 확정 발표가 됐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가격대는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눈으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눈에 가시적으로 좀 보이게 된다면 좀 더 가격이 좀 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세를 놓고 의정부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전세를 놓게 되면 또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그렇게 좀 수월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거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보다는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출퇴근을 하시고 이거는 실거주 형태로 해서 잡아놓는 게 나쁘지 않다. 또 매도 타이밍 자체는 2년부터 계속적으로 잡힐 거예요. 2년, 4년, 6년 이렇게 좀 잡힐 수가 있는데, 언제든지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실거주로 해서 잘 끌고 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고양시 도내동의 아파트 지금부터 시작인 아파트입니다. 신도시라든지 철도 호재에 대한 부분들 이제부터 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출퇴근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 충분히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또 이사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조금 더 꼼꼼한 상담, 나에게 딱 맞는 1:1 맞춤형 해결책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니까요. 세미나 꼭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두 가지 정보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련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 가련동 하게 되면 이제 구산역과 이 구산역이 위치해 있고, 바로 위쪽에 이제 연신대역이 위치해 있죠. 이 연신대역 하게 되면 GTX A 노선이 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지금 3호선, 6호선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광역철도망이 하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를 가지고 있다. 그 호재를 이만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의 토지가라든가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좀 상승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포함되어져 있는 아파트다. 대신에 뭐냐면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건 자체가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대를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좀 기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호선 구산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평형대를 보시게 되면 26평형 아파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층수를 보게 되면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총 세대수는 260세대의
아파트, 26평형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이 거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준공은 2024년도 10월달 준공 예정입니다. 매매가는 5억 7,900만 원인데요. 5억 7,900만 원을 26평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평당가가 상당히 좀 세련되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우선 공급 대상자를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평일에는 이 물건의 좀 브리핑을 좀 하기가 좀 힘듭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선착순으로 해서 본 물건에 대한 브리핑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예약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구산역 초역세권에서 3룸 구조로 전해드립니다. 평수라든지 앞으로 GTX-A라는 호재의 덩어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평구 가련동 이 아파트의 입지 살펴보면서요. 개발 호재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입지 여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호선, 6호선, 이 연신내역과 또 구산역에 인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연신역에서는 도보 약 한 7분 정도 거리, 이 구산역에서는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TX A 노선의 어떤 호재, 또 구산역 밑에 있는 역이 이 세전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양선과 또 연결되는 노선이 또 연결이 되고요. 또 불광역 쪽 같은 경우는 신보당선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 중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가련 1구역이라든가 대조 1구역, 이 불광 5구역이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프리미엄이 거의 한 3억대에서 많게는 한 5억대까지 붙어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조합원 물건 자체도 상당히 조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들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아파트들이 본 물건지의 아파트가 지어지면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만큼 상승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이 GTX A 노선에 대한 호재를 예를 안 들 수가 없죠. 운정에서 출발해서 2호선 삼성, 즉 강남까지는 약 한 20분대의 진입이 가능하고, 또 연신대에서 삼성역까지는 거의 한 10분대의 진입이 가능하니까 이쪽에 연신대 쪽 주변 지역의 호재를 충분히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서울 지역에 특히 연신대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삼성역을 비교한다 그러면 연신대역 자체가 토지가 즉 공시지가가 상당히 좀 저렴한 지역 중에 한 군데죠. 이런 어떤 호재를 끌고 와서 개통이 된다면 앞으로는 크게 토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하나의 또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이 연신내역과 이 구산역 쪽 주변 지역에 이 고양 창릉에 대한 공공택지지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공공택지지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즉 어떤 그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비율 자체가 거의 한 6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좀 수요층들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따라가는 게 이제 고양선입니다. 이 세전역, 즉 구산역 바로 밑에 있는 이 세전역을 비롯해서 이 고양선이 고양시청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고양선에 대한 호재거리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고양선이 연결이 되면 이 화성역과도 연결이 됩니다. 또 대곡역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환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들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각종 호재를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건물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규모가 지하 4층과 지상 2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대수는 약 한 260세대 정도가 나오고요. 주택대수는 그보다 많은 약 한 319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와 있고요. 지하 1층의 어떤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지하 1층, 지상 1층이 판매시설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어린이집이 좀 들어오는데, 이 어린이집이 이제 아마 기부 체납을 서울시에서 기부 체납을 해서 아마 그런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이제 1층에 좀 들어온다. 그 판매 시설과 어울려진 그런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상 2층에 대한 평면도도 좀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지상 뭐 3층부터 22층까지는 이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26평형 A타입과 B타입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본 물건의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 면적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 서비스 면적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만큼 많은 평형대 그 다른 어떤 아파트보다 좀 더 많은 실평수가 좀 나오기 때문에 다용도실이라든가 주부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용도로 좀 꾸며낼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은 그런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예상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5억 7,900입니다. 이 평당가로 26평형으로 나누게 되면 평당가가 약간 2,200 정도가 나오는데 주변 시세 대비해서 상당히 조금 좋은 시세로 좀 나와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투자금 자체를 약 한 2억 2,900만 원에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물건 자체는 우선 공급 대상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죠. 특별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우선 공급 물건입니다. 이게 특별 공급이라든가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만 어떤 그 점수가 돼야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경쟁률이 상당히 좀 심하죠. 근데 우선 공급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선 공급을 받게 되면 현재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거주 기간에 대한 어떤 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거주라든가 이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아파트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신도시라든지 DTX A 노선 고양성까지 다양한 호재들 다 수해 볼 수 있는 아파트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요일에 또 브리핑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 기회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위치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로 떠납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하남 미사지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5월 달에 이제 준공 예정인데 이렇게 병원이 이제 입점이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병원을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피부과라든가 소아과 이런 피부과, 또 소아과, 또 성형외과, 치과 이런 또 병원들이 들어온다. 상당히 좀 뭐랄까 상가에서는 최고의 어떤 병원 상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5호선 미사역이 이제 개통이 됐죠. 거기서 약한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본 물건집 바로 앞에는 미사역이 위치해 있고 바로 뒤편에는 이게 수변광장이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수변광장과 미사역 요 사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좀 구성이 됩니다. 44개 호실밖에 안 되는데 지하 3층까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차가 상당히 좀 넉넉하게 제공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6억 1,800만 원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상가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그 미사역과 5호선 강일역, 이 상일동역이 위치했습니다. 5호선 강일역은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5호선 미사역까지는 개통이 됐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 이제 산업단지하고 같이 아울려져 있고 앞쪽과 뒤쪽에는 아파트 그 배우 세대가 부채꼴 모양 형태로 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뒤편으로 해서는 이렇게 강변공원이 위치했습니다. 음악 분수대와 미사 호수공원이 위치해 있고 바로 앞쪽에는 미사역이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 세대의 아파트 배우 세대와 이 미사역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배우 세대를 같이 다 어울려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미사역 쪽 주변 지역이 이 중심 상권 지역입니다. 이 미사 신도시의 유일한 중심 상권 지역인데 이 중심 상권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수요층들이 이 미사역 쪽으로 많이 몰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 배우 세대가 본 물건지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집객력이라든가 이 가시성이 상당히 좀 우수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미사역 쪽 주변 지역은 아파트 배우 세대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좀 높은 프리미엄을 현재 지금 많이 받고 있고요. 이 뒤쪽에 있는 아파트 배우 세대도 거의 뭐 한 10,0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아파트 세대 또 주변 지역의 어떤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 세대와 산업단지가 어울려져 있는 상가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미사감면 신도시는 이렇게 풍산지구라든가 뭐 하남 쪽 하남시 쪽 주변 지역 또 밑에 만들어지는 교산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직장인 수요층과 아파트 배우 세대를 꾸준하게 좀 모집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투자했을 때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미사감면 쪽 주변 지역은 이렇게 미사역 쪽 주변에 이게 광역 중심 상권이 위치했습니다. 이 광역 상권 중심에서 약간 강변 호수공원 쪽으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평당가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사역 중심 상권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본 물건지를 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동선 자체가 마련이 돼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가격 비교를 하게 되면 그 면적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 물건 자체는 그 평당 주변의 어떤 면적 자체가 상당히 좀 넓음에도 불구하고 호시 자체가 적게 들어갔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평수하고 실평수가 넓게 나왔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당가 자체가 이 본상가가 평당가 자체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주변 지역의 상가가 자체가 거의 한 4천만 원대,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에서 3,600만 원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본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3천만 원대 미만에서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상 가격을 좀 분석을 해보면 그 6억 1,800만 원입니다. 현재 지금 예상 매매가가요. 근데 현재 지금 병원들 임차가 맞춰졌다고 했죠. 그래서 보증금 2천에 월 200 정도가 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현재 그 대출액은 3억 7,800입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약 한 2억 2,800만 원의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고요. 어쨌든 병원으로 임차가 5년간 계약이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수익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쪽 주변 지역입니다.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중심 상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 자체는 평당가가 상당히 좀 어마어마하죠. 근데 요거는 미사역과 수변공원 요 사이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이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있는 상가 물건보다 평당가가 상당히 좀 저렴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병원으로 임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준공시 바로 이제 수익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병원으로 입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수익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병원으로 임차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또 뒤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참 든든하게 이 배우 수요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수요층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건물들도 역시나 뭐 주차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편리성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또 고객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상가일 것 같습니다. 자,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였고요. 가격적인 메리트 도 충분히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한번 꼭 관심 가져보시고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투자 정보까지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누는데요.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입니다.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빌라의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15일까지 약 2주 동안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가 아파트 거래의 2배를 넘어섰고요.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값이 치솟고 또 전세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빌라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공공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겹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서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면서 주의 의견도 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 알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